자, 이번 주 강의에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 특히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상태 변화 과정과 특히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종료되어지는 등에 대한 관련 작업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구성 요소로서 스레드라는 것이 프로세스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스레드를 이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며 스레드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세스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세스라 함은 간단하게 말해서 CPU에 의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가리킨다라고 앞서서 간단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져 있는 어떤 바이트의 배열의 형태로 저장되어진 실체라고 한다면, 프로세스는 실제 뭔가 처리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지만 PCB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혹은 주기억 장치에 할당되었거나 프로세스가 할당되는, 혹은 어떤 프로시저, 어떤 작업들이 수행 중인, 또 어떤 비동기적인 행위들이 일어난다든가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계통을 담고 있는 동작들, 혹은 어떤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발생되어지는 각종 이벤트들의 과정, 혹은 운영체제가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의 실행 단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프로세스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 수는 있긴 하겠지만, 뒤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 1차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어지기 위해서 메모리에 탑재되어지고, 그리고 이후 운영체제의 제어를 받아가면서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는 그 실체, 단지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그 내용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이후 실행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실행 과정 중에 시스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을 할당받아서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체를 프로세스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의 기본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프로세스는 프로그램과 달리 1차적으로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비유를 들었듯이 보조기억 장치를 창고로 두었고 주기억 장치를 작업실로 두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고에서 작업할 거리를 끄집어내 와서 작업실에 펼쳐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작업실에 펼쳐놓은 그 실체를 프로세스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프로세스는 주기억 장치에 적절히 배치가 되어질 것인데,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주기억 장치의 일부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편의상 아래쪽을 메모리의 하위 어드레스, 위쪽을 상위 어드레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현재 하나의 프로세스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는 전체 메모리 중에 일부를 운영체제에 의해 할당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할당받은 메모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프로세스화해서, 즉 펼쳐놔서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좋은 형태로 펼쳐놔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 펼쳐놔진 각각의 부분들을 보면 크게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스택이라는 몇 가지 영역으로 다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코드 영역을 살펴보면, 이 코드 영역은 실제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이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졌을 때 무슨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명령어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안에 메인 함수의 시작서부터 여러 개의 문장들을 쭉 나열을 하겠죠.
그 나열되어진 각각의 문장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 정확히 따져서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각각의 프로그램 코드들을 이제 컴파일하게 되었을 때, 실행하기 위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 번역되어진 개별적인 문장들이 포함되어진 부분들을 코드 영역 혹은 텍스트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텍스트 영역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읽혀진 내용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역이 되어지겠죠. 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저 수행할 명령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적절히 저장해 놓는 공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들을 데이터 선언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영역으로 다시 나뉘어지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데이터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 데이터, 즉 정적 변수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서 보면 static이라는 키워드로 선언되어진 변수라든가 혹은 함수 바깥에서 선언되어진 전역 변수 같은 것들이 정적 변수에 해당하겠죠.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면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선언되어진 변수들이 역시 정적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적 변수들이 갖는 특징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고정된 메모리 영역에 데이터들을 입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고정된 영역을 할당받을 수 있는 그런 변수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언제 어떤 함수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항상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변수이기도 하죠. 다만 그 장점이 거꾸로 내가 잠깐만 사용할 변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 줘야 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정적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데이터라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정적 변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만약에 내가 전역 변수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하나의 프로세스를 위해 할당되어진 영역 중에 이 데이터라는 정적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할당되어지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적게 써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주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적 변수로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가 보면 나머지 두 가지 방법, 동적 할당과 자동 할당이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heap이라는 영역은 바로 동적 할당된 변수를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요. 끝쪽에 있는 stack이라는 부분은 자동 할당된 변수들을 위한 메모리 저장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스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항아리 같은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빼내는 것을 한쪽 방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집어넣은 것이 제일 나중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좀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함수의 복귀 주소를 저장해야 한다라든가, 혹은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어진 지역 변수가 함수가 반환되어질 때까지 사용되어지도록, 함수가 반환되어지고 나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메모리를 할당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스택 영역이 현재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진 제일 끝에서부터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heap이라는 것은 현재 텍스트와 데이터라는 이 둘은 고정된 크기가 되겠죠. 프로세스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뒤쪽으로 향해 가면서 사용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메모리에 프로세스를 용도에 따라서 적절히 구획을 나누어서 펼쳐놨다라고 하면 이 펼쳐놔진 이 실체,
이 메모리에 있는 얘가 프로세스이냐? 뭔가 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도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프로세스는 능동적인, 실제 뭔가 수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표현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CPU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CPU 레지스터와도 같이 연관을 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레지스터로 보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있죠.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는 현재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의 텍스트 영역 중에 어떤 한 문장을 가리켜주는, 즉 다음에 수행할 문장이 메모리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를 나타내주기 위한 중요한 레지스터였을 거예요. 또 CPU에 있는 레지스터 중에서 스택 포인터라는 레지스터는 현재 스택의 최상단을 가르쳐 줌으로써 현재 스택이 여기까지 차 있다.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으려면 어디다 넣어야 될지, 또 기존의 내용을 빼내려면 어디서 빼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가 될 것이에요. 이 밖에 계산에 사용되어지거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과 총체적으로 현재 이 공간에 할당되어진 명령들이 적절히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의 묶음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프로그램과 같이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앞서서 소개했듯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수동적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했었죠. 그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반면에 프로세스라는 것은 현재 CPU 내의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와 관계되어지는, 즉 CPU에 의해서 처리되어질 수 있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원들의 집합을 갖고 있는 어떤 능동적 실체로서 실제 메모리에 펼쳐놔져 있고 메모리에 할당되어져 있고 CPU와 주기적으로 상호작용해 가면서 명령들이 실행되어지고 데이터들이 변경되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번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메모장 프로그램으로 하드디스크에 notepad.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실행 파일은 notepad.exe라는 실행 파일은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두 번 실행을 해주게 되면 아마도 메모장 프로세스가 두 개 생성되어질 것이에요. 화면에 뭔가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두 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첫 번째 창에다가 1, 2, 3, 4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창도 1, 2, 3, 4라고 내용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내용에 1, 2, 3, 4라고 내용을 써주게 되더라도 두 번째 창에는 어떠한 내용도 입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빈 창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창에다 이번에는 가나다라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역시 첫 번째 창의 내용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두 창의 내용들은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그 프로그램이 여러 번 수행되어진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다른 수행할 수 있는 능동적 실체들이 만들어져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독립적으로 수행을 해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첫 번째 프로세스도 두 번째 프로세스도 모두 다 notepad.exe라는 실행 파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서서 봤던 프로세스의 배치 내용 중에서 텍스트 영역, 즉 코드 영역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데이터 부분들은 물론 정적 데이터로 어떤 데이터들이 할당되었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는 똑같을 수 있으나 실제 그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은 정적 변수가 됐던 동적 할당된 변수가 됐던 자동 할당된 변수가 됐던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두 프로세스 사이에 항상 상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똑같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라는 용어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버릇하기 바랍니다. 현재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시스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이 프로세스는 실행되어지면서 운영체제에 의해 적절하게 메모리의 빈 영역에 배치되어지게 될 것이 그 과정 중에 메모리 관리 동작들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겠죠. 물론 메모리에 배치되어질 것은 어디서부터 얻어내어져요? 현재 보조기억 장치 같은 입출력 장치로부터 읽어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역시 그런 입출력 장치를 관리하는 부분과 같이 뭔가 연동이 되어질 것이 자, 그렇게 메모리에 배치되어진 내용은 그냥 메모리에 배치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했었죠. 적절한 순간에 CPU를 할당받아서 역시 하나의 시스템 내에는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여러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어느 하나가 현재 내 것이 선택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히 CPU가 스케줄링 된다라든가 혹은 다른 프로세스가 함부로 내 자원들을 접근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라든가 혹은 동시에 어떤 협력하는 다른 프로세스와 어떤 순서에 맞춰서 동기화 처리되어져서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든가 혹은 교착 상태가 발생됐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처리를 수행을 한다라든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공유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총체적인 일들이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 여기서 보면 프로세스라는 단어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였었죠. 반면에 이 아래쪽에 있는 프로세서라는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프로세스의 오타가 아니라 처리기, 그러니까 CPU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CPU라는 단어의 약자가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는 중앙 처리 장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실제 수행되어지기 위해 CPU를 할당받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용어를 사용을 할 때 프로세스와 프로세서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험 같은 데에서 프로세스를 써야 하는 자리에 프로세서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단 1점도 부분 점수 받을 수 없다라는 점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역할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프로세스 혹은 커널 프로세스라고 불리어지는 운영체제의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용자 프로세스,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프로세스가 아닌 나머지 일반적인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하기 위한 코드들을 수행을 하는 프로세스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프로세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체제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 라고 하더라도 자, 공부하는 것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일인 것이고 공부하는 내내 숨을 쉰다라든가 식사를 하는 내용들을 소화를 시킨다라든가 하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일들이 운영체제 프로세스에 해당한다라고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들의 실행 순서들을 제어한다라든가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자기에게 할당된 메모리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들, 즉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감시해주는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오류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총체적인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들을 시스템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할당되어진 메모리를 포함해서 아마도 전체 메모리를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긴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용자 프로세스는 특정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진 명령들을 수행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영역 이상을 접근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할당된 영역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나에게 부여되어진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서 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적절한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프로세스는 다시 수행 방법에 따라 독립형 프로세스와 협동 프로세스로 다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독립 프로세스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일을 수행을 하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다른 프로세스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도 않고 또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그저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지는, 물론 다른 프로세스와 동시에 수행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영향도 데이터도 주고받지 않고 공유하지 않으면서 수행되어지는 프로세스를 독립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독립 프로세스는 비교적 조작하기가 간단해요.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없는 거죠. 그냥 그 하나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말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좀 이제 복잡함을 야기시키는 것은 협동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는데, 협동 프로세스라는 것은 다른 프로세스와 영향을 주고받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하는 자원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협동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의 영역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다 보니까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협동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운영체제에 의해서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 중에 각각의 프로세스가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또 순서에 맞춰서 작업들을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동해 가면서 작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우리가 뭔가 동기화 처리라든가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다루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모든 복잡한 얘기들이 모두 다 협동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독립 프로세스는 그런 복잡함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사이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가리킨다라고 했었고, 하나의 시스템은 다수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운영체제 프로세스들도 있고 또 사용자 프로세스도 여러 개의 작업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짐에 따라서 많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의 시스템은 결국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프로세스들의 집합체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운영체제에 의해서 CPU는 다수의 프로세스들 간에 각각의 CPU를 다중화해서 나눠주어 가면서 사용자 응답성을 높이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인 시브나 시스템,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런 시브나 시스템에서의 기본적인 작업의 단위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운영체제를 공부하면서 CPU 활동에 대한 몇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 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앞에서 다뤄봤던 일괄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의 작업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의 시그널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프로그램 혹은 하나의 태스크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다중작업 시스템이라고 했던 멀티 프로그래밍 배치 시스템이라고 했던 부분 보면 여러 개의 처리할 프로그램들, 즉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시스템을 가리켰었던 것이고, 또 시브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사용자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진다라는 의미로 멀티태스킹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었죠. 자, 이런 작업이나 태스크나 혹은 사용자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행되어지는 사용자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프로세스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진 않았었는데, 개략적으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